네, 페트롤 전부 카멘카가 간다. 오늘은 얼마 전 발생한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을 찾아서 상인들의 입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전주시의 대부업체 실태를 파악하고요. 관리에 감독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들으셨죠.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은 맡겼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만 클 것 같습니다. 검거된 대부업체 대표는 과거 전통시장 인근 제2금융권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범행 이전에 몇 차례 일명 일수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자,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늘 이어서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채원 부장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 사건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경기도 더 어려운데. 평상시 사실 이제 임채원 부장검사님과 저희 프로그램 결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이 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제 검사님도 피해자였다. 예, 바로 이런 부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사기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 대상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엇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니까? 사기 관련해서는. 사기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그 사기범이 하는 말을 상식에 비추어서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상황이 되면 합리적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사기범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속이고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어야 최면에 안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검사님 피해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 650만 원이라고 되는 너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자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관계라서. 예. 사기 사건 이 전통시장 대부업체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비슷한 또 내지는 신종의 다양한 수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나오고 있죠. 예. 그 어떤 유형들로 좀 저희가 좀 피해 사례를 좀 보면 좋을까요? 신종 수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피해 금액이 5천억이 지금 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게 작년에 뉴스도 났지만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말라고 교육하던 교사가 출산 휴가 갔다 온 1년 뒤에 최신 수법을 모르는 바람에 3억 원을 사기를 당한 그 최신 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현직 교사. 그게 전화 가로채기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 이분이 받는 전화나 거는 전화나 모두 그 보이스 피싱범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 몰라서 합리적 의심을 한 뒤에 그 전화한 그 사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뭐 누구 검사입니다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의심해서 이제 인터넷에 누구 검사를 입력하면 실제로 검사가 나오게끔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보통 하니까 휴대폰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인데 당신의 그 계좌가 이 사기범 거기에 뭐 연루돼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검사 얘기 나오고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면 벌써 사람이 최면에 딱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조사를 할 테니까 앱을 깔아라.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 그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악성 앱 검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깔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팀뷰어라고 하는 그걸 깔으라 하면서 까는 순간 이제 그 악성 앱이 깔립니다. 그러면 나의 연락처가 다 털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또 거기서 또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만 방송 전에 검사님께서 과거 10년 동안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무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그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 2009년도에 22만 4천 건 사기 건수가 그 대검 통계인데 2019년 작년에 33만 3천 건입니다. 48%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피해자는 과거 내가 지금 검사한 지 31년째인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종 사기 같은 게 많아져서 신종 사기뿐만 아니라 건수가 그렇게 늘었으니까 상당히 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 자꾸 이제 그 수법이 느는 거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절도범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CCTV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절도 요새 지하철이나 뭐 그 버스에 그 소매치기 비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CCTV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절도나 뭐 강력 범죄는 좀 많이 주는데 그에 비해서 사기 범죄 요새는 이제 비대면 요새 사기꾼 특징은 비대면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머리만 잘 쓰면 이제 한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사기범이 진화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랄까요? 이걸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조차도 사실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교육을 하려고 해도 뭐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저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뉴스를 통해서나 겨우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인데. 저희들도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이제 고소장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살피는데 그때는 벌써 사기범은 사기를 치고 또 사기 치는 단계에서 무혐의 증거를 다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 상당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고소장이 들어와도 사기로 기소되는 게 20%가 조금 넘을 정도거든요. 한 80%가 무혐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첫 그 거래 단계, 돈 거래 단계에서부터 이 피해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요새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그냥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면서 피해 회수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 그냥 몸으로 그냥 해결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피해 액수가 420억 원대. 그런데 이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이제 뭐 1,000억 원대가 될 것이다.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드러내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좀 더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회유책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사기범들이 이제 그 협상을 하죠. 너희들이 집단으로 해서 고소를 하면 일단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 나중에 최후 뭐 보상을 안 해줄 거는 문제고 물론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일부라도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협상을 해서 이 집단 대응을 못하도록. 근데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해야 이게 좀 더 처벌도 좀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리 작전을 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중요局경제범죄조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제 많은 활약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공감 토크결에서 저와 진행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 더 강의 횟수가 늘었고 더 많은 분들이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신다면서요.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또 피해자가 많죠. 그리고 주로 이제 제 강의가 주로 이제 제가 수사를 했거나 제가 이제 상담을 했거나 이런 거를 그 사기 그 형법의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좀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봐도 상당히 한 3년 정도 그동안 강의를 이제 했는데 내가 스스로 봐도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강의를 이제 마치고 나면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와. 제가 지난달에 당한 걸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만 들어도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기가 너무 일반화돼 있고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강의 현장에서 검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피해 경험이 있거나 어떤 그 피해 주변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또 대신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자, 이번 전통시장 사기 사건 15년을 제2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부업체 대표가 됐고 고수익을 보장 사실 했고 몇 개월간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합리적 의심을 이 상황에서 할 수만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사기범들이 처음부터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력이랄까요? 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쉽지만은 않고요. 그렇죠. 어떻게 평상시에
좀 그런 사례를 좀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예. 돈거래는 돈거래인데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가 계약서를 쓰자 뭐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은 예. 또 사기범이 연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잘 해줬는데 나를 예. 못 믿어서 뭐 증거를 남기자고 이렇게 하느냐. 예.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무너지면 이제 사기범의 페이스에 이제 말리는 거죠. 무조건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서를 써야죠. 그렇죠. 네. 꼭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요새처럼 휴대폰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뭐 녹음을 하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사람한테 뭐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증거를 남길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희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수사기관도 좋고 또 그렇게 증거를 남겼다고 사기범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딴 소리를 못 하게 되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이 돈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 이게 상식적으로 사기꾼이 하는 말의 내용이 과연 상식에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그 내용이 좀 전문 분야인 경우는 뭐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한번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반 이 지금 전통시장의 대부업체 사기 사건도 돈을 지금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에 잔액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참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글쎄, 일단 뭐 형사처벌하고 피해 구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기범이 뭐 돈이 없다면 좀 딱한 뭐 얘기지만은 피해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처벌이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기범이 왜 계속 사기를 칠까? 이건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사기는 남는 장사기 때문이다. 사기를 치면 대박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이제 고소 단계에서 보면은 그 설문을 쭉 돌렸는데 피해자들이 10명이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 때 21.6%만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1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를 쳤다 그러면 8억 원은 벌써 벌은 거죠. 고소를 또 하게 되면 기소되는 게 20%가 조금 넘습니다. 남은 2억도 무혐의 되는 게 한 80%가 되니까 이것도 남는 장사죠.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보면은 지금 판사들이 판결 선고하기 전에 기준으로 삼는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겨우 그렇습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약하죠. 살고 나오면 된다. 나오면 되죠. 그러면 뭐 돈은 어차피 뭐 돈은 다 빼돌려 놓은 상황이고 민사 판결, 승소 판결 받아도 휴지 조각에 불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 내용은 오늘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부장검사님을 한 번 더 모셔서 요 시리즈로 좀 사기의 유형이라든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 물론 합리적 의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임채원 부장검사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공기와 어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어제보다는 조금 주춤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원도